보통 급발진이나 다른 사고가 있다면 인도로 돌입하게 되는 당황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해서 핸들을 그렇죠. 돌릴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럴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그 무사고의 역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베테랑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을 역주행하는 도심 한가운데서의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급발진이 아니라 본인 과실이라면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는 일단 법정형이 가장 상한 선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형량의 또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상 180m 거리를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고 11명을 1초 만에 덮쳤다라는 거죠. 네. 지금 가속 페달이 뭐 본인이 밟았든 아니면 뭐 급발진으로 해서 기계 이상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밟아서 역주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고 1초 만에 무려 11명을 덮쳤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이 가기에는 이례적으로 너무 속도가 빠르긴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자라고 지금 현재 추정이 돼. 가해 차량 운전한 사람이 가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고 차가 평소랑 이상하다고 느꼈다. 내가 평소에 운전을 오래 했는데 모르겠느냐. 내가 현재 시내버스 기사다. 내가 딱 타서 보니까 차가 평소랑 좀 달랐고 느낌이 달랐다. 이건 급발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또 이 가해자 말도 어느 정도는 또 납득이 가요. 40년 운전 베테랑. 그러니까 나는 이쪽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느끼는 감이 있지 않느냐. 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급발진으로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네. 아직까지 그 현재 민사소송상에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만큼 급발진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DR,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이 완전히 풀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관련된 CCTV라든지 그리고 뭐 후면 등이 점등이 됐었는지 여부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영상도 중요한데요. 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오디오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오디오 과정에서 만약에 운전자와 뭐 동승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뭐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뭐 그런 다급한 목소리들이 녹음이 됐다든지 이런 네. 정황들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정황으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EDR뿐만 아니라 뭐 블랙박스에 그 녹음된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놓고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거를 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급발진으로 그동안 많이 이제 추정이 됐던 사고들과 지금 정황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속다는 일이지만 그래도 급발진 가능성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한번 정차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정차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들과 좀 다르다는 부분인데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DR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오디오 영상까지도 아마 경찰이 다 확보를 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경찰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단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생겨요. 네. 지금 경찰에 따르자면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언론의 인터뷰는 되고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건 피해자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에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히 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뼈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언론이긴 합니다만 언론 인터뷰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일단
경찰 조사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일단 가해자는 100% 급발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EDR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이는데 개인 과실인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이거 100% 급발진이다. 내가 운전의 전문가다.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안 그래도 느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무사고 버스 기사의 일방통행로 과속 역주행 미스터리. 미스터리다라는 거죠. 대체 왜? 네. 이 가해자의 직업이 버스 기사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그냥 버스 기사도 아니고 무사고 버스 기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직장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동료들이 최 씨가 과거에도 버스 운전 경력이 상당했고 근무 기간 동안에도 사고를 낸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냥 버스 기사도 아니고 무사고 버스 기사고 버스 운전 경력이 40년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정말 본인 과실로 봐야 되느냐? 심지어 역주행을 한 이 사례를 이걸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발진이 그럼 아니라고 하면 그날이 유독 나무에서 떨어진 날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연의 가능성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는 가능성에는 높다는 게 이제 경찰 조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아까도 그 기사 중에 나왔지만 180도 거리를 빠른 주행으로 역주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사고 운전자라는 그 버스 기사라는 그 어떤 그 역시 능숙한 운전자의 운전 실력에서 그 조향 장치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나는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보통 급발진이나 다른 사고가 있다면 인도로 돌입하게 되는 당황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해서 핸들을 그렇죠. 돌릴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럴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그 무사고의 역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베테랑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을 역주행하는 도심 한가운데서의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운전 실력을 이분이 이랬다는 건 아니지만 결코 네. 과신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우발적 충동 현상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지금 정말 가슴 아픔에 유명을 달리하신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게 급발진이 만약에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의 전자장피로 인한 그 자동차의 이상 제동 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만약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유족분들에게 그 소상히 알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지가 남겨준 우리의 몫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원인이 무엇이냐 여부를 일단 좀 밝혀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그 논의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경찰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현주 이 변호사님 이게 급발진이든 개인 과실이든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관건은 사실 피해 보상 손해배상입니다. 네. 이게 뭐 사람 목숨이 보상과 배상이 되는 사안이 결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아빠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사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중요해요. 네, 일단은 아마 가해 차량이 보험이 가입이 돼 있을 거고요. 네. 보험으로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합의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보험 처리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진화나 민사 소송들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민사로 뭐 얼마의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뭐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오는 게 아닌 이상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일단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이고 네. 물론 이제 뭐 급발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이제 차차 밝혀지게 되겠지만 일단 입건된 부분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피해가 막중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형사처벌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수사 단계에서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은 저도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사건의 피해가 너무나 막강하고 막중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일단은 보험 처리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형사적인 부분도 형사적인 부분이고 민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부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가해 운전자 경향 사면 좀 같이 볼까요? 네. 가해 운전자 일단 40년 운전 경력 버스기사입니다만 경찰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는 건 경찰이 이 사안을 사건으로 인지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속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있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만 일단 구속 가능성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한국 이면 보죠. 네. 일단은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본인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경찰 급발진 가해자 주장일 뿐 차량 감식 의뢰. 네.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차량 감식을 이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의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또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기소가 되고 뭐 재판으로 지나가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지난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재판이 뭐 1심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수영 의원님 지금 다 이 숨진 네. 다 가장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뭐 정부 이 행정당국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과실에 따라서 이제 네. 배상 비율이 정해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나오겠지만 네. 사실 지금 이 생떼 같은 이제 이 목숨을 잃은 이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그다음에 네. 은행 직원,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사연을 들어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살아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갈 길이 멀어서 일종의 이분들이 어떤 가족에서의 그 같은 지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단 가족들은 지금 유족들은 너무 큰 슬픔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최만전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 서울시 그다음에 그 해당 기관들 여기 사고 당시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뭐 보험사들은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구상권을 하더라도 선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좀 그 선제적 조치들을 통해서 일단 이게 금액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생계라든가 삶에는 흔히 말하자면은 뭐 앞으로 이제 고민이 안 되도록 일단 그런 데 대한 안정적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이걸 느끼는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어떤 참사도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일종의 참사의 일상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막 온정을 모아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제도화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이 차제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참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조심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요번을 기회로 좀 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잠깐 지금 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유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 과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 과실 급발진이 아니라 본인 과실이라면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는 일단 법정형이 가장 상한 선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형량의 또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는 5년 이하의 금고가 일단은 상한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가 상한선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